자,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10억 이상 세분 기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일반용역이라고 하는 건요,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업체들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그렇죠, 여기서 발주했던 모든 공고에 참여하는 전국 모든 기업들이 적용될 수 있는 적격심사예요. 네, 그래서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를 참여하실 수 있으니 해당 적격심사의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필요한 건 또 준비도 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 10억 이상 기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점수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점 100점에 이행실적, 3년간 이행실적에 37점, 그 다음에 신용평가 등급과 재무제표가 총 30점, 지역 참여, 당연히 경기도겠죠. 3점, 합산해서 70점입니다. 합산해서 70점, 그 다음 가격 점수에 30점을 더해서 100점인데, 이 중에서 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이기 때문에 가격 점수의 최소점 25점 이상 받는, 다시 말해서 1순위 기업이겠죠. 1순위 기업들은 25점 이상 받아서 적격심사 통과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행실적이나 신용평가 이런 데서 지역 참여에서 감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신인도로 점수를 추가로 받아서 적격심사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이상인 경우에 이행실적 점수표는 아래와 같고요. 만점이 37점이었고 총 10억, 만약에 10억이라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이 나왔다. 최근 3년간 실적이 합계가 7억 5천, 8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쵸? 37점 만점에 33점, 그쵸? 마이너스 4점 점수를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적을 등급별로 평가를 하고요. 인간 실적은 세금 계산서와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공 실적은, 그쵸? 실적 증명서류만 발급받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실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3년간 실적이란 걸 다시 보셔야 돼요. 조달청 같은 경우는 5년간 실적이었죠. 실적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요. 3년간 실적인 거 확인하시고 입찰 참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0억 이상일 때 신용평가 등, 신용평가는 트리플 B 제로 이상이 만점이고 그 아래로는 다 감점이 있고요. C등급인 경우는 감점폭이 커서 사실상 낙찰이 되기 아주 어렵습니다. C등급인 경우는 신용평가를 B등급 이상 맞도록 준비를 하시고 입찰 참여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도 이제 적격심사 B등급만 돼도 마이너스 3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로 물론 입찰을 보실 수 있지만 경기도 용역에서는 재무비율 점수가 있어요. 자기자본 비율과 유동비율 점수만 확인하기 때문에 점수를 받는 방법이 좀 더 신용평가보다는 수월해요. 30점 받는 방법이, 그쵸, 유동비율로 15점, 자기자본 비율로 15점 받는데 요렇게 받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되도록 재무비율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재무비율은 연말에, 그쵸, 재무제표 작성하실 때 미리 어느 정도 준비가 가능하시니 신용평가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용평가보다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경기도 적격심사 참여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용역업체들께서는 꼭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격 점수를 평가하는데 가격은 총 30점이 만점인데 요런 식을 통해서 점수 계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95.95 이상인 경우 평점 25점으로 한다.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 1순위가 25점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해요. 우리가 딱 1순위가 되는 금액을 했는데 그 점수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25점부터 점점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입찰 가격이 이 금액 17억 6,248만원, 예정 가격이 20억원, 이 금액인 공고에 이 금액으로 예정 가격이 20억 원인 공고에 입찰 가격이 17억 6,248만 원으로 입찰을 본 경우에는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기초 금액은 사용되지 않죠. 개찰 공고에 있는 예정 가격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점수 계산식은 30-5 곱하기 절대값이 있고요. 100분의 89 마이너스 입찰 가격 나누기 예정 가격
곱하기 100 절대값 닫고가 이 가격 점수 계산식이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르는 항목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항목을 먼저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고 이 항목을 먼저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누기를 먼저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하시면 0.88124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 계산에서 요 계산이었죠. 제일 중요한 건 소수 5번째 자리가 나왔으면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반올림을 하셔서 소수 4번째 자리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사실 가격점수 계산식에서 가장 놓칠 수 있고 가장 실수가 많이 나는 곳인데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4니까 반올림을 하면 그냥 없어지죠. 0.8812가 되고, 그러면 예전 가격이 100원인 경우에 입찰 가격이 88.125원인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나누기를 해서 반올림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이 식에서 분의 88.12를 넣고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됩니다. 풀어보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가로 쪽에 밖에 쪽에 있는 곱하기 100을 먼저 양쪽 분모에 곱해주면 없어지고 89가 내려와요. 88.12가 내려오고 양쪽 분모에 곱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식에서 먼저 가로 안에 이 식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0.88이 됩니다. 이때 이 절대값은 안의 내용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플러스로, 플러스인 경우에는 플러스 유지되는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0.88은 그대로 0.88로 나오면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0.44, 30점에서 0.44점을 빼니 25.6점으로 저희는 1순위는 몇 점부터 시작한다고 했었나요? 25점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죠. 1순위에 되는 커트라인 점수보다는 0.6점이나 더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찰 참여 금액을 개찰 공고에 있는 예전 가격을 통해서 점수를 더 받는 거고요. 예전 가격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 가격이 점점 올라갈수록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될수록 가격 점수가 높아져요. 25.06이죠. 25점 대비해서 좀 높아졌죠. 다만 입찰 가격이 오르다가 어느 시점 89.95 입찰 가격이 88.12가 아니라 89.95가 되는 순간부터는 가격 점수를 25점으로 고정을 한다라는 것도 있으니 어느 정도까지는 오르지만 그 이상 더 오르진 않는다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격 점수 25.6점이 계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행 실적이 75% 이상 되는 아까 37점 만점에서 마이너스 4점이 된 33점을 받았고, 재무 비율 점수로는 저희가 30점을 받았지만 신용평가로는 28점. 28점이라는 거는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신용평가 등급의 28점은 무엇인가? WB- 등급이네요. 우리 회사가 WB- 등급으로 입찰에 참여했어. 18점을 받았어요. 근데 보시면 재무비율 점수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신용평가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행실적 33점과 재무비율 30점을 받는 걸로 하고 점수를 최대한 더 받기 위해서 보고요. 가격 점수 25.6점이 나왔죠. 합산을 했는데 통과 점수가 95점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4점을 받았고 여기는 플러스 점수가 없고 0.6점만 있으니 3.4점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인도에서 3.4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신인도 봅시다. 신인도 배점표는 아래와 같고요. 여성 고용 신인도, 장애인 고용, 남성 육아휴직, 당해사업 관련 신규 채용,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근로조건 이익 확약서 제출만으로 2년 내 부정당을 받아서 마이너스 2점 이렇게 점수표가 있어요. 저희는 3.4점이 더 필요하죠. 3.4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뭘까? 보면 일단 단순 노무 용역으로 참여하시는 기업들은 굉장한 특혜가 있네요. 플러스 2점이나 받아요. 만약에 이걸 2점 받는다 그러면 이제 1.4점만 더 받으면 되죠. 1.4점 이상 받는 게 뭐가 있나? 대표자분이 장애인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2점이나 더 받고, 회사에 장애인 직원분이 고용이 되어 있어요. 최근 3개월 동안 평균에 전체 직원 대비 3.1% 이상 받아요. 이런 걸 다 받는다고 하면 지금 점수가 더 모자랐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신인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인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실적이든 신용평가든 감점이 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신인도 항목 다시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여성이 고용되어 있으면 3개월 동안 평균 10명 이상 되어 있고 전체 직원의 10% 이상이면 1.25점, 5명 이상 고용되어 있고
5% 이상 고용돼 있으면 0.75점. 둘 중에 선택해서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15명이라고 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장애인 고용은 전체 직원 대비해서 최근 3개월에 전체 직원 대비 3.1% 이상 돼 있으면 2점. 이것도 사실 노려볼만 하죠. 여성 고용도 노려볼만 하고 장애인 고용도 노려볼만 합니다. 준비하시면 돼요. 3개월이니까. 남성 육아휴직 점수가 있는데 총 남성 직원 중에 2%가 최근 1년 사이에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그러면 2점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2%면 사실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라서 가능하죠. 다음, 신규 당해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가 총 1인당 0.2점씩 총 10명까지. 그럼 점수 다 받을 수 있으면 총 2점까지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기업. 대표자가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1.5점, 여성 대표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1점,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2점. 네, 이거는 거의 기본 점수, 단순 노무 용역에 한해서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아서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시민도 배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에서도 감점이 있고 신용평가에서도 감점이 있고 하더라도 신인도만 잘 챙기면 낙찰이 가능하다는 거 보이시나요? 신인도가 사실 용역 적격 심사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꼭 미리 내용들을 숙지하셔가지고, 잘 안 보이시면 좀 지워드릴게요. 숙지하셔가지고, 꼭 이런 내용들 숙지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세요. 그래야 낙찰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